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그 집안공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를 바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조립토의 상대 밀도죠. 기호로는 DR이라고 표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점토처럼 아주 미세하고 끈적이는 점성토는 그 아터버그 함계라는 훌륭한 지표가 있잖아요. 수분 함량에 따라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하지만 모래나 자갈 같은 조립토는 아예 점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점성이 없으니까 대신 이 조립토가 가장 느슨한 상태랑 가장 조밀한 상태, 이 두 가지 극한의 기준점을 먼저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서 현재 자연 상태가 얼마나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 비율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상태를 수학적으로 개선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네, 상대 밀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흙입자 사이의 빈 공간 비율인 간극비를 알아야 합니다. 기호로는 2를 쓰는데요. 그 이를 이용한 공식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DR은 분모가 Emax 마이너스 Emin이고 분자가 Emax 마이너스 E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아, Emax-2를 Emax-2민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다. 여기서 Emax가 가장 느슨한 상태의 간극비 맞죠? 정확합니다. 실내 시험에서 흙을 아주 살살 부어서 얻어내는 빈 공간이 꽉 찬 최대값이죠. 반대로 분모에서 빼주는 이 미는 흙에 막 진동이나 다짐을 줘서 아주 촘촘하게 만든 가장 조밀한 상태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가 바로 현재의 자연 상태, 즉 현재의 간극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 변화일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지금 흙이 얼마나 조밀해졌는가를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된 퍼센트, 즉 상대 밀도 값에 따라서 조립도의 조밀한 정도를 분류합니다. 영어로는 relative compaction이라고 하는데 총 5단계로 나누거든요. 그 5단계를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0에서 15%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very loose, 매우 느슨함 상태입니다. 이건 딱 들어도 기반으로는 못 쓸 것 같은데요? 네, 지지력이 매우 낮아서 기초 지반으로 절대 쓸 수 없고요. 특히 진동이 발생했을 때 액상화 위험이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15에서 35%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은 loose, 느슨함으로 분류됩니다. 압축성이 워낙 커서 상부 하중을 받으면 푹푹 꺼지거든요. 역시 기초 지반으로 부적합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35에서 65% 구간이네요. 여기는 medium, 보통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사질토 지반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단계인 65에서 85%는요? 여기서부터는 좀 튼튼해지잖아요. 맞아요. dense, 조밀함 상태로 넘어옵니다. 이때부터는 지지력이 아주 양호해지고 변형도 적게 일어납니다. 훌륭하네요. 마지막 85에서 100% 구간은 very dense, 즉 매우 조밀한 상태고요. 네, 아주 단단하게 입자들이 뭉쳐 있어서 훌륭한 기초 지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최상의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조밀한 정도가 실제 공학적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단 강도와 내부 마찰각, 파이잖아요. 네, 흙이 조밀해질수록 모래 입자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꽉 물리는 현상, 즉 인터라킹이 강해집니다. 입자가 꽉 물리니까 내부 마찰각, 파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파이가 커지면 강도도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다일레이턴시, 딜라이턴시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물리적 현상인데요. 조밀한 모래에 전단력을 가하면 억지로 입자들이 타고 넘어가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아, 꽉 끼어 있으니까 밀어내려면 공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군요. 네, 이 팽창하려는 성질 때문에 전단 시 매우 높은 피크 강도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느슨한 모래는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아서 전단 시 부피가 오히려 수축해버리고 강도도 낮게 나오죠. 두 번째 공학적 성질인 치마령도 이거랑 완벽하게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조밀한 집안은 입자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하중이 가해져도 치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느슨한 집안에 건물을 올리면 빈 공간 속으로 입자들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큰 즉시 치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입자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땅이 푹 꺼지는 거죠.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이 바로 지진과 직결되는 액상화, liquefaction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스 자료를 보면 상대 밀도가 50% 미만인 포와 사질토 지반이 액상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DR이 50% 미만인 물을 머금은 느슨한 모래라는 뜻이죠. 네, 지진이나 강한 진동이 오면 느슨한 모래는 수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흙 속에 물이 강한 압박을 받아서 간극 수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물의 압력이 흙 입자들을 밀어올려서 마찰력을 잃고 마치 물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이군요. 반면에 조밀한 집안은 다일레이턴시 때문에
진동을 받으면 오히려 부피가 팽창하려고 하잖아요. 팽창을 하니까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고 간극 수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에 떠오르지 않고 액상화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수십 미터 아래 땅속의 간극비를 직접 재는 게 사실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표준 관입 시험, 흔히 SPT라고 부르는 시험을 통해 얻은 N치를 활용합니다. 이 N치로 상대 밀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테르자기가 정립한 이 N치 기준이 방금 본 5단제 분류랑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N치가 4 미만이면 매우 느슨함으로 판단합니다. 4 이상 10 미만이면 느슨함이고요. 그리고 10 이상 30 미만은 보통, 30 이상 50 미만은 조밀함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타격 횟수 N이 50 이상이면 매우 조밀함으로 분류하는 거군요. 정말 직관적이네요. 네, 만약 현장 N치가 너무 낮아서 흙이 느슨한 상태라면 공학자들은 집안 계량 공법을 동원합니다. 땅을 강제로 꽉 차게 만드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강력한 진동과 물살로 흙을 다지는 진동 다짐, 즉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나 모래기둥을 밀어넣어 팽창시키는 다짐 말뚝, SCP 공법 같은 걸 사용해서 강제로 촘촘하게 만듭니다. 네, 오늘 정말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아본 흙의 상태라는 게 서적에 나오는 단순한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죠.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실험실에 통제된 조건에서 파악한 Emax와 Emin이라는 이 이론적 수치가 결국 현장의 거대한 집안 계량인 진동 다짐, 다짐 말뚝 같은 공법과 지진 대비를 위한 액상화 저항이라는 실전 공학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은 정말 이론과 실무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공학의 진정한 묘미죠.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